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7월 6일이고요. 저는 7월 4일 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이 뭐 워낙 뜨거워가지고 이제 근데 뭐 3,100 이상에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갈 길은 멀지만 단기적으로는 막 변동성이 너무 막 확대되니까 대응하기 좀 어렵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일일비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 어떤 좀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까 뭐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사실 그거예요.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이 있으면 당연히 가격 오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 관련된 몇 가지 좀 이제 아이디어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뭐 공급 부족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그동안 공급이 많은 시장이죠. 여기 보시면 한국은 코스피 지수가 5배 오를 때 시가총액이 15배나 증가했고 여기는 공급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가격 다 오르죠. 강남 아파트 뭐 단순해요. 공급이 없어요. 살려는 사람은 많지만 공급이 없어요. 뭐 재건축도 막 그동안 규제도 심했고 그러니까 안 되죠. 공급 자체가 늘 수 없는 구조죠. 그럼 아파트 값이 그냥 뭐 규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아파트 값이 뭐 낮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공급이. 이건 너무 단순한 논리예요. 수요와 공급. 뭐 샤넬백 마찬가지고. 안 빠집니다. 가격들은. 근데 BYD의 이 자동차 가격 폭 나가죠. 왜? 너무 많이 찍어대니까. 우리 한국 LG엔솔 상장하고 크래프톤 옛날에 이 기업들의 뭐 기업 자체 문제보다 상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막 이 엄청 큰 덩치들이 막 상장하고. 만약에 쿠팡이 한국에 상장했다면 예, 그죠? 예. 쿠팡 그때 한때 몇십 조였죠? 50조 넘었던 것 같은데 시총이. 그죠? 그런 게 또 상장했으면 또 막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공급이 늘어나도 우리나라 시총이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서 그걸 받아줄 수 있고 또 그 시총 증가한 만큼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난 만큼 자사주 매입 소각 해가지고 공급 자체를 더 줄여버리면 뭐 괜찮아요.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약한 국가인데 자꾸 상장만 하니까 이게 너무 공급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제는 공급 감소가 시작되겠죠. 이제 한국은 좀 그런 면에서 좀 바뀔 수 있다.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환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을 뭐 많이 말씀드렸죠. 애플은 성장이 없어도 주가가 오르는 마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죠. 주주환원 얼마나 많이 합니까? 평균 주주환원율 104.5%. 그죠? 이러면서 그냥 계속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성장이 없거든요. 이게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됐는데 주주환원에서 번 돈 다 돌려주고 자사주 소각 쫙 공급이 없으니 성장 없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성장이 있어도 주가가 못 가요. 공급 때문에. 그게 한국의 좀 현실이었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상법 개정 통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이번 주에 이제 상법 개정 통과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이제 시작이죠. 또 상법 개정이 더 몇 가지 더 추가가 될 건데 거기서 핵심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도 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식을 줄이는 정책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시장 공급 감소만으로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한국 갈 길이 멀다. 근데 다만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뭐 단기 조정 나와도 이상한 거 전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연평균 4% 올랐고 S&P가 연평균 10% 올랐대요. 근데 중국 고도 성장, 무제한 다 사이클들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면 이유는. 근데 결국 다 무너집니다. 그죠? 우리 한국의 특징 좋다가 무너져요. 미국은 무너져도 이렇게 되죠. 한국은 제자리. 20년을 저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의 제일 문제는 밑이 참 이게 단단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법 개정, 그러니까 돈 풀고 성장하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이제 상법 개정이 들어가서 밑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뭐 어느 정권이나 주식 초반엔 다 그래요. 주식 부양하겠다 하지만 그게 그냥 안 돼버렸죠. 말만 하다가 끝나버렸는데 저도 걱정은 그거예요. 이거 말만 하다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지금 아예 상법 개정까지 통과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진짜 실천이 시작됐고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양극화 해석하고 내수 소비 활성화시키고 여러 이유들이 있죠. 또 이 기업들한테 돈이 돌 수 있는 환경. 아파트에 아무리 돈이 들어가도 우리나라 이런 산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돈이죠. 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어 보겠다. 예, 그래서 이 첫 출발을 상법 개정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요즘에 뭐 제가 나중에 또 강연회 때도 한번 이거 보여드릴 예정인데, 한국 시장의 이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파트너십. 파트너 맺고 싶은 기업, 산업은 주가가 갑니다. 원전, 유럽,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우리나라랑 파트너십 맺고 싶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KB증권의 장문준 연구원님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메리츠증권의 문경원 연구원님도 그렇고, 팀코리아 갈 거다. 미국이 혼자 못한다. 유럽은 이미 우리 파트너십 맺었죠. 체코 원전, 변압기, 조선, 미국이 원하죠. 메디큐브 같은 화장품 누가 만들죠?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만들고 싶어요. 화장품을 파트너 맺고 싶어요. ODM, 예, 뭐 여기 화장품 용기, 그 다음에 방산, 네, 하이닉스의 메모리반, HBM 아무나 못하죠. 엔비디아가 가격, 성능, 납기, 신뢰. 오른쪽 똑같죠. 티니핑, 예, 이게 뭐죠? 예, 요새 4세에서 7세 여아들이 제일 좋아하죠. 예, 집에 10개씩 있대요. 예, 계산해보니까. 근데 여기랑 IP, 이 IP를 가지고 K-팝, SM, 에스파, 프로야구, 화장품 다 콜라보. 그 다음에 프로야구 자체가 인기 많으니까 여기에 콜라보로 다, 프로야구랑 우리 같이 좀 합시다. KBO에 가서 저희 티셔츠 좀 팔고 싶은데 좀 같이 협업하시죠. 다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 회사가 있죠. 그게 찐이다. 근데 그거는 공급이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도체가 사이클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제일 좋거든요. 이익이. 근데 사이클이 아니라면, 파는 게 아니라 조정 시에 비중 확대죠. 이거는 누구도 몰라요.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지금 수요는 좋으니까. 이거 HBM 얘기예요. HBM 수요는 좋죠. 근데 공급이 늘면 피크아웃. 공급 늘면서 무너지잖아요. 공급가에. 근데 소수 의견이지만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안 는다고 보고 있어요. 절대 못 는다. 그래서 사이클 없다. 이게 대립하는데, 특히 외국계는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김선우 연구원님, 메리츠증권에 이분이 정말 반도체 잘 맞추셨죠. 하이닉스를 굉장히 좋게 보셨고,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게 장기화된, 사이클 없다. 뭐 없다 이거보다도 장기화된다. HBM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입출력 단자 HBM4는 더 어려워요. 수율이 60%밖에 안 된대요.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100, 그러니까 웨이퍼 원판에 100장 만들면 100장의 그 반도체를 만들면 60장밖에 안 나온대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거 한 번에 사가죠. 예, 그 엔비디아는 그 이 웨이퍼 장수로 사가요. 그냥 사가는 겁니다. 그 불량품도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40은 버리는 건데도 다 사갑니다. 왜? 이건 뭐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걸 알고, 60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더 어려워요. 이거 HBM 누가 만들까요? 아무나 못 만들어요. 결국 세 개.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로. 이 세 개가 다 가져갑니다. 공급 부족. 만들기 힘들고. 삼성도 들어가죠. 삼성이 들어가도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겠죠. 예, 늘리고 싶지 않습니다. 수요는 계속 폭발. AI 때문에. 이 구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반도체를 피크아웃으로 볼 게 아니라 이 업사이클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의견이 틀리면 큰 손해를 또 볼 수도 있죠. 근데 참 그래서 어렵지만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피크아웃에 동의하시면, 옛날 어차피 반도체다, 똑같다, 그럼 지금 파셔야 되고요. 그 사이클 아니다. 이번 사이클은 메리츠증권의 김선우 연구원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업사이클 장기화. 그러면 파는 게 아니라 조정이 또 나오겠죠. 나오면 오히려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정말 다른 거죠. 그 선택은 뭐 각자 해야 됩니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김선우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울산에 그렇게 또 보는 이유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잖아요. 근데 이건 한번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PC와 스마트폰 시대는 원가를 싸게 해서 정말 싸게, 어차피 같은 제품이거든요.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삼성의 시대, 여기는 하이닉스의 시대. 맞춤형, 비싸도 돼요. 상관없어요. 엔비디아 다 사가요. 여기에 전기, 원전, 뭐 이런 것들, 열관리, 냉각.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원자력 협회 강연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거기 이제 원자력 관련된 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재테크 얘기하러 갔죠. 재테크 얘기해드리러 갔는데 정말 이제 자신감이 다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저도 원전 얘기를 좀 했지만 AI 데이터 센터에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다 필요하다.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가 아니라 원전도 정말 중요하고 신재생도 필요하고 LNG도 필요 각각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전도 하나의 큰 시장. 그걸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산업인데 그거 포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원전도 원래는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받았고 미국이란 시장이 열릴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건 다 AI 때문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만드는 수요 폭증 현상이죠. 근데 특징은 아무나 못해요. 공급이 부족해요. 왜? 최고 성능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 이게 이제 과거랑 그래서 사이클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구리도 마찬가지 공급 부족 너무 많이 설명. 이제 몰리브덴도 한번 볼 필요 있어요.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보고서 나온 거 한번 읽어보고 거기 세아홀딩스의 세아 M&S인가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저는 몰리브덴 잘 몰랐거든요. 근데 몰리브덴이 이렇게 생겼고 강철빔, ZNG, 원자로는 다 들어가는데 핵심은 이렇게 중요한 원재료인데 중국이 장악했어요. 40%. 전략 자원인데. 그리고 구리를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라 공급 자체가 원래 좀 적어요. 그럼 안보 목적이죠, 이것도. 그럼 몰리브덴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하나 이건 예시죠. 예, 공급 부족한. 그리고 또 많이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이제 공급 부족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 호텔에 객실이 있나요? 예. 없죠. 없어요. 이거 설명드렸지만 방한 외국인 서울 집중도 80%. 1,800만 명이 오는데 그 80%가 1,440만 명이 서울에 있고 건축비는 올랐죠. 객실 수는 줄죠. 4성급 호텔 공급 공백이죠. 10년 동안. 공사비 급증. 아파트랑 똑같아요.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만 그래요, 지금. 지방은 아니에요. 지방은 객실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지방까지도 번지겠지만, 그래서 이런 서울 호텔도 이걸 일회성으로 우리가 볼 수 없고, 공급 부족인데 수요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 구조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저희 이제 디자이너분한테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줬죠. 서울 이게 호텔 지도예요. 지도인데, 여기 보면 서부 T&D 서울 드래곤시티 1414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하얏트 JS 코퍼레이션 호텔 신라. 근데 호텔 신라는 아시겠지만 면세점 비중이 훨씬 높아서 호텔로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호텔을 갖고 있고 GSPNL이 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인터컨티넨탈 요거 이제 만들고 있고요. 예정이고. 근데 그 DL 아세요? DL? 지주사? DL도 그 호텔 갖고 있어요. 이걸 조사하면서 알았습니다. 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근데 다만 DL은 좀 주의하실 게 매각하려고 해요. 호텔 사업을. 누구한테 매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DL도 호텔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주사 DL도. 예. 여러분도 좀 약간 생소하셨죠, DL. 그 DL ENC 지주사. 예. DL. 여기가 글래드. 예. 저기 여의도에 있어요, 실제. 여의도에 이제 글래드 호텔. 코엑스에도 있고, 요거를 이제 소유하고 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런 이제 부분들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고 또 항만 크레인 요거는 중국을 규제하죠. 중국이 항만 크레인 이렇게 2개 달린 거 있죠. 이거 거의 독점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은 다 이거 써요. 중국 거. 중국 회사 걸 거의 다 쓰면 ZPMC 70% 쓰는데 미국 항구 80% 얘네 거 쓰거든요. 이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야 너네 보안 문제 때문에 우리 막 물건 다루는 거 너네가 카메라 여기다 카메라 숨겨가지고 통신 모듈도 달렸대요. 그래서 현대 3호 중공업이 미국 진출 선언한 거죠. 하겠다고. 요게 DTQC로. DTQC 여기 2개에 달린 거예요. 크레인. 요거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얼마 전에 또 공시도 나왔지만 현대임스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이제 미국에 진출하면 중국을 배제하면서 근데 공급은 부족하고 그죠? 한국만 해도 많아요. 한국도 지금 수요가 많아지는데 이제 미국까지. 하나 이제 스토리지만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그리고 아까 원전 짓고 싶어요. 예. 한국과 함께. 사실 아랍에미리트 이후로 끊어졌다가 이번에 체코 드디어 따냈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미국 SMR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요 밑에 이제 팀 코리아가 붙을 수 있어요. 한국전력, 한수원 사장 이제 한수원 이 100% 지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팀 코리아 단위로 여기 가서 뭐 건설사랑도 같이 가겠죠. 그러니까 저는 기대하는 게 미국 시장 열리지 않을까. 미국이 1년에 원전을 8개씩 지어야 된대요. 앞으로 트럼프 정책에 8개. 그럼 미국 혼자 어떻게 8개를 지어요? 못 지어요. 미국 원전은 기술은 있는데 시공이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한국과 저는 반드시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이쪽을 보고 있고, 여기 만약에 팀코리아가 가게 되면 한전이 이제 핵심이죠. 한국전력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고 공급 부족을 한번 이제 가미해 본 건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세요. 예, 결국 투자 주가 오르는 거 중에 핵심은 공급 강소. 우리나라 주식이 왜 못 올랐냐면 공급이 많아서. 근데 이제 줄일 거고, 상법개정 통해 주주환원 이런 산업들 파트너 맺고 싶어요. 근데 이 파트너는 너무 적어요. 제대로 하나 파트너.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해요. 예, 이건 국뽕이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2차전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2차전지는 중국이 너무 잘하고, 근데 기회는 있어요. 미국이 전기차 시장이 열려버리면 결국 한국밖에 없어요. 파트너는. 2차전지도 저는 그래서 결국엔 좋아질 거라 봐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안 되지만 2차전지도 그 시장이 열리겠죠. 한국과 파트너 맺어야 돼요. 결국 언젠가. 근데 그게 좀 멀리 있죠.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공급 감소는 이제 주가를 춤추게 한다는 좀 아이디어로 한번 설명해드렸고, 이런 걸, 요게 뭐 정답이 있다 아니라 뭐 여러분도 그런 파트너십에 있는 관련 기업들이 또 뭐가 있나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남은 일요일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